이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곧 6시간짜리 비행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기 전 그 비행이 눈물이 고일 정도로 지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결국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6시간을 버텨야 하죠. 듣기만 해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걸 18시간 동안 해야 한다면요.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비행은 실제로 존재하며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긴 비행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와는 별개로 요즘 사람들은 불필요한 정차 없이 A에서 B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확실히 이런 장시간 비행이 시작된 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첫 장거리 비행은 18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 3월 1일 컨티넨탈 항공은 11,800km 나하는 거리를 최초로 논스톱으로 비행했습니다. 늦은 아침 비행기는 뉴워크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북부, 그 다음 캐나다를 지나 북극 위를 비행한 후 이 비행기는 러시아, 몽골, 중국을 거쳐 16시간이라는 충격적인 비행 끝에 홍콩에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이 빠른 여행에 많은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업가들은 열광했습니다. 많은 출장 사업가들이 세계 유수의 금융센터인 이 두 곳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그러나 2001년 이전에는 장거리 여행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논스톱 상업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뉴워크에서 출발한 첫 비행이 시작되고 나서 며칠 후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홍콩으로 가는 논스톱 비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기가 JFK 공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컨티넨탈 항공보다 약 3.2km가 더 긴 경로였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죠. 오늘날 장거리 여행의 챔피언은 뉴요크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 노선을 가진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상업 비행은 18시간 45분짜리 비행이며 이동거리는 15,300km나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오래 비행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요즘 장거리 비행이 그렇게 빈번하다면 사람들은 왜 아직도 연결 항공편을 찾는 걸까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정답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싱가포르에서 뉴욕으로 가는 초장거리 항공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들 항공편의 에어버스 A350-900 ULR 초장거리의 약자이죠. 이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이 비행기는 전 세계 7대 뿐이며 급유를 위해 멈추지 않고도 15,600km의 거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형은 253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초장거리형 비행기에는 161명밖에 태우지 못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항공편에는 이코노미석 승객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요. 비즈니스석 승객이 67석을 차지하며 94명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승객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더 많은 승객과 더 많은 좌석이 있다는 것은 비행기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하는 것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 말은 즉, 더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급유 정차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비즈니스 클래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의 승객들은 티켓 값을 더 많이 지불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항공사들은 세계 반바퀴를 도는 미친 듯이 긴 항공편을 운항해도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18시간 비행이 장거리 비행의 한계라고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퀀타스 항공은 2022년까지 시드니와 런던 간의 논스톱 비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로젝트 선라이즈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비행이 성공한다면 인도양을 횡단하는 이 하늘의 마라톤은 20시간 20분간 지속되는 비행이 될 겁니다. 카드게임이라도 좀 가지고 타야겠네요. 퀀타스는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재급유를 받지 않고 2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비상사태와 역풍 시 사용될 수 있는 여분의 연료를 수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조만간 2개의 주요 항공기 제조사 중 한 곳이 이 비행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20시간 연속 비행이 이점이 있다고 잠재적인 승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퀀타스는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승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안락함이죠. 첫째, 퀀타스는 비행기의 화물칸에 위치한 침대로 여행객들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게다가 기내 운동을 위한 기내 체육관을 설치할 거고요. 또 기내 바에서 운동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음주 연령이 넘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짜증난 시선을 받을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내 타가소에 두고 체육관이나 바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모든 게 환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장거리 비행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은 프리미엄 승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저가 항공사들은 여전히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항공기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새로운 해결책은 훨씬 더 저렴한 항공 운임을 위한 열쇠가 될 겁니다. 가장 최근의 비행기 좌석인 스카이라이더 2.0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이 구조물에 앉는다기보다는 기댄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장담컨대 이 걸터 앉기식 좌석을 이용하고 나면 저가 항공의 일반 좌석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행히 이 좌석들은 단거리 비행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좌석의 첫 번째 버전은 심지어 쿠션도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그런 형태의 좌석은 저가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런 디자인은 앞좌석 밑에 가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태우고 짐은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들은 효율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사실은 여러 디자이너들이 몇 년 동안 기내 좌석 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디자인 중 여행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공당국은 아직 이 걸터 앉는 좌석 아이디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는 여전히 멋진 편의시설과 비행기 좌석 혁신 없이 긴 시간을 비행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 예약할 수 있는 가장 긴 항공 노선 10개를 준비해봤습니다. 10위는 에티하드 항공의 아부다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 노선이 차지했습니다. 비행기는 12,90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해야 하며 그 비행 자체는 16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순위는 델타 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애틀란타까지 16시간 27분에서 40분이 걸리는 비행입니다. 여러분 뒷줄 가운데 앉은 우는 아기의 기저귀를 12번에서 20번은 갈아야 되는 시간이네요. 8번째 자리는 당연히 유나이티드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목적지 중 한 곳에 도착해야 한다면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6시간 35분 동안 뭘 할지 미리 생각해 오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달라스 FT에서 출발해 시드니로 가는 호주 퀀타스 항공의 비행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17시간 15분 동안 13,70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합니다. 네, 많은 캥거루들이 텍사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유나이트 항공의 비행기는 휴스턴에서 시드니까지 17시간 20분 동안 운항합니다. 그건 아마도 캥거루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텍사스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나이티드 항공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싱가포르까지 17시간 15분에서 50분 사이로 14,0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부터 싱가포르 항공이 이 노선을 인수했습니다. 네 번째는 에미레이트 항공. 이 항공사는 두바이에서 오클랜드까지 17시간 20분이 소요되는 항공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엉덩이가 아프네요. 퀀타스에서 운항하는 퍼스에서 런던까지의 비행은 가장 긴 항공편 톱3에 속합니다. 이 비행기는 17시간 40분 동안 무려 14,500km를 운항합니다. 이 항공편에는 영화가 물론 많겠죠? 은메달은 도하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카타르 항공에 돌아갔습니다. 서아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 17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장거리 비행 챔피언에 대해 이미 들으셨는데요. 바로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이 항공편은 뉴요크에서 싱가포르까지 거의 19시간 동안 여행합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 중 일부는 계절마다 다를 수 있고 종종 날씨, 공항교통,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객들이 비행기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이 거의 다 발명된 거예요? 안 됐다고요? 좋아요. 계속 기다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했던 것 중 가장 긴 비행은 얼마나 걸렸나요? 앞에서 말한 지루하면서 단조로움으로 가는 장거리 항공편 중 하나에 탑승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행기 덕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